안녕하세요. 유니서점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시작할 용기가 없는 당신에게입니다. 리을 지음 부끄럼 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사람 보는 눈이 좋다고 말했다.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나를 너무 쉽게 판단한다. 몇 번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 너는 이런 사람이라며 내 앞에서 나도 모르는 나에 대해 이야기한다. 내가 보여주는 아주 일부분의 모습을 나의 전부라고 믿는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하다. 너는 진지한 사람이야. 너는 참 재미가 없어. 에너지를 좀 가져보면 어때? 대부분의 조언 또는 나에 대한 평가들은 전부 어색하다. 어떤 모임에서 나는 재미없고 진지한 사람이 되었다가 또 어떤 모임에서 나는 재미있고 실없는 사람이 된다. 어떤 사람은 나를 걱정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부러워한다. 상대의 평가와 판단은 전부 상대적이다. 이런 판단 속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지만 우리는 상대의 판단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야 하니까.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군가의 시선에 노출되는 건 당연하다.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에 어딘가에 소속되어 살아가고 때로는 내가 속한 곳에 따라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다,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능력, 성격이나 성향까지도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린다. 나를 잘 모르는 누군가가 짧은 순간 특정한 모습만을 보고 정의한 나라는 사람이 그 무리 속에서의 내가 된다. 처음에는 이런 상황이 웃겼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며 저항했다. 나를 쉽게 판단하는 사람에게 반기를 들며 너는 정말 날 안다고 확신하느냐고 물었다. 자기는 사람 보는 눈이 좋다며 자기가 보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답했다. 정말 웃겼다. 그 뒤로 나를 쉽게 판단하는 사람들과는 절대로 가깝게 지내지 않았다. 회사, 친구, 모임, 스치며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나를 처음부터 내비치지 않게 되었다. 그러면 놀랍게도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판단을 내리는 사람과 나를 더 알아가고 싶어 다가오는 사람으로 갈린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걸러진다. 나를 쉽게 판단하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 나면 진실로 나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사람들만 남게 된다. 우리의 존재는 누군가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당신이라는 사람은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의 모습과 전혀 다를 수 있다. 나보다 자신들이 더 나를 잘한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의 헛소리를 귀담아 듣고 맞춰주는 게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이라 누군가 말한다면 나는 무시할 것이다. 작가가 사람을 무시해도 되는 거냐고 묻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에게 이것 또한 내 모습이라고 말하고 싶다. 나를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다 보니 갑자기 친절한 금자씨의 명대사가 생각난다. 너나 잘하세요. 밝은 사람을 보면 나는 그 사람의 아픔이 궁금해진다. 밝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아픔이 궁금해진다.
밝고 긍정적인 사람들 모두가 아픔을 갖고 사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좋은 기운을 전달해주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만의 아픔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밝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면 그들의 밝은 모습에 가려져 다른 이들이 쉽게 보지 못하는 아픔이나 흉터를 보려고 한다. A를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난다. 인사를 나누는 순간부터 밝은 에너지가 느껴졌다. 글쓰기 모임을 진행하는 내내 A는 주변 사람들을 챙겼다. 곁에 앉아있던 여자가 자신의 아픔을 더듬더듬 이야기하며 떨고 있을 때 그런 그녀를 따뜻하게 쳐다보며 손을 잡아줬다. 그런 A의 모습에 순간 울컥하며 내면에 어떤 아픔이 있을지 궁금해졌다. 모두 처음 보는 자리였지만 A는 자신이 겪은 아픔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부모님이 전부 돌아가신 이야기, 우울증을 겪었던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지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온 이야기들을 꺼내놓았다. 자신이 아파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심리서적을 읽고 자신을 우울해지지 않게 끌어올리면서 다양한 모임을 나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고 말했다. 아팠던 자신의 모습을 숨기지 않는다고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낼수록 지금의 밝고 긍정적인 모습이 더 많아진다고 말했다. A처럼 밝고 담담한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면 그들은 아픔을 딛고 일어난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한다. 자신을 삼켜버릴 만큼의 아픔에 있었겠지만 그 아픔조차 딛고 일어난 그런 사람들.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 흔들리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비춰주는 그런 사람들. 나 역시 주변을 환하게 비추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계속 글을 쓰고 A 같은 사람들을 만난다.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또 아프겠지만 그러나 결국 사람으로 인해 행복할 것이다. 사람이 지치면 주변을 챙길 여유가 없어진다. 외로움을 참지 못했던 나는 나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사람들을 부지런하게도 만나며 살아왔다. 주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바쁜 와중에도 사람들이 원하면 나의 일을 제쳐두고 만났다.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았다. 함께 있는 동안은 외롭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는 그들을 향한 친절로 변환되었다. 하지만 조금씩 이런 내 모습에 내가 지쳐가고 있었다. 오랜만에 만나자는 친구의 연락이 부담스러워지고 고민을 상담하는 사람들의 연락에 답을 늦게 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서 나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열망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갑자기 변해버린 내 모습을 보며 서운해하는 사람들도 내가 변했다는 사람들도 생겨났지만 그들에게 나의 상태를 설명할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동안 나는 완전히 채울 수 없는 인정 욕구와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쏟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나를 한편으로는 자책하기도 했고 주변 사람들의 안 좋은 반응에 우울해지기도 했으나 결국 상대를 챙기는 것도 나를 먼저 챙기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스스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사람이 지치면 당연히 주변을 챙길 여유가 없어진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하고 지친 나를 계속 무시하면서 억지로 주변을 챙기려고 하면 되레 그것이 더 큰 관계의 손실과 무기력증을 부린다는 사실을 알렸다. 지쳤을 때 이런 나를 철저하게 돌봐주고 나를 챙겨야 한다. 남보다 먼저 나를 챙기는 건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니다. 그러니 지치고 힘들다면 일단 당신을 가장 먼저 챙겨줬으면 한다.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자신만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 결국엔 내가 나를 먼저 지킬 줄 알아야 내가 지켜주고 싶은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법이니까. 설령 내가 지쳤다고 나의 상태를 상대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런 모습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서운함만을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건 잘못된 관계다. 그동안 내가 베풀었던 배려와 관심에 너무 익숙해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일 뿐이다. 이기적으로 나를 챙기기 시작하면 당연히 그동안 당신을 둘러싼 관계들이 변화하기 시작하겠지만 이건 잘못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과정이다. 인간관계는 넓히는 게 아니라 좁히는 것이니까. 모든 관계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하고 이타적인 사람이 되려 하는 건 나를 불행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관계에 대한 고민이 많은 이유는 타인을 배려하는 것에 비해 스스로를 배려하지 못해서가 아닐까? 스스로를 챙기기 위한 마음은 무조건적인 이타심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한다. 내가 나를 돌보고 마음의 여유를 찾아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웃어줄 수 있고 상대방의 마음에 반응해줄 수 있으니까. 당신이 지쳤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상대에게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고 거리를 두자. 어떤 관계든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테니까. 남을 의식하지 않는 법. 남을 의식한다는 건 나의 단점을 크게 본다는 말과 같다. 내가 나의 단점이나 부족한 점들에 너무 집중하고 있어서 정작 장점들을 보지 못하고 그로 인해 자신감이 떨어진다. 자신에게만 보이는 이런 모습들을 남도 알아챌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한다. 그래서 나는 남을 의식하지 않는 법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다. 그러면 대부분 제대로 답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단점들을 이야기하고 못난 점들을 말한다. 내가 아는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 그 사람의 선택이다. 나의 노력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 어떤 사람에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랑을 받는 반면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랑받지 못한다. 이건 나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선택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 당신의 엄청난 노력 때문에 당신을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관계다. 나 스스로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제 나를 사랑하지 말지는 타인의 몫이 된다. 남을 너무 의식하며 사는 게 고민이라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결국 남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욕망이 강한 사람들이었다. 타인에게 사랑받고 싶지만 자신이 그만큼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서 사랑받지 못할까봐 겁을 먹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지 알 수 없기에 그들의 반응을 살피며 눈치를 보고 상대가 조금이라도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면 기분이 가라앉고 우울해졌다. 그러면서 점점 타인이 좋아할 만한 모습이 되어가기 위해 노력했다. 당신은 이미 존재한다는 이유로 사랑받을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 그러니 당신에 대한 판단은 상대에게 맡겨두고 상대의 판단이 당신의 예상과 다르다고 해도 그냥 내버려 두자. 어차피 노력해도 안 될 사람이니까. 배려심 많은 사람과 착한 사람의 차이. 배려심이 많은 사람은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착한 사람은 요즘 세상에서 그리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다. 너는 너무 착해 라는 말은 세상 물줄 모르는 바보 같다는 말과 비슷하게 들린다. 하지만 배려심이 깊은 것과 같다는 말은 조금 더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배려심이 많은 사람과 착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배려라는 건 상대와 내가 기분이 나쁘지 않을 만큼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있어 서로의 거리를 조절하는 것이 아닐까? 그 사람의 취향이나 상황을 고려하면서 적절한 속도와 거리를 유지하는 것. 상대의 영역을 너무 침범하지도 너무 멀어지지도 않게 마음의 거리를 잘 조절하는 사람이 배려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마음의 거리를 조절한다는 말 속에는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다. 마음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상태를 상대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나의 감정과 생각들을 표현하고 나의 속도는 이 정도고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다. 그렇게 상대도 나와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표현도 없이 상대의 상태를 추측해서 무작정 맞추는 건 절대 배려가 아니다. 일방적인 행동이다. 건강한 관계란 서로의 속도를 맞춰가며 원하는 목적지로 함께 가는 것이다. 그런데 상대가 힘들 것 같다는 추측만으로 덜컥 상대의 운전대를 잡아버리는 건 절대 배려가 아니다. 관계라는 말 속에는 서로의 자리와 역할과 그에 따라 짊어져야 할 몫이 있고 책임이 존재한다. 배려라는 건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선에서 약간의 친절을 베푸는 정도여야 한다. 상대에게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 아닌 그저 착한 사람으로만 인식되는 건 내가 거리 조절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내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대에게만 맞추면 상대는 오히려 불편함과 부담함을 느낀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생각해 주는 게 미안하니까 착하다고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다. 관계의 거리를 조절하는 역할을 오직 나 혼자만 하고 있을 때 나는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 아닌 그저 착한 사람이 된다. 당신이 가만히 있어도 당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배려해줬으면 좋겠지만 어쩌면 이건 헛된 꿈일지도 모른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직접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하고 말해줘야 한다. 더 이상 모래성을 쌓지 않기로 했다. 모든 관계는 쌓는 것이다. 사랑도 우정도 그 외의 모든 관계 역시 지속하기 위해선 서로가 자신의 마음을 하나씩 내어주며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단순히 쌓기만 하는 게 아니다. 모래가 아닌 벽돌처럼 단단하게 쌓아가야 한다. 사랑도 우정도 그 외의 모든 인간관계는 서로 함께 마음을 쌓아가는 것이기에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쌍방향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서로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무엇으로 그 관계를 쌓는지를 아는 것이다. 나는 무겁고 단단한 마음을 내어놓고 관계를 튼튼하게 쌓아갔지만 상대가 대충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마음으로 쌓아간다면 그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 노력을 아무리 들여도 절대 쌓이지 않는 관계는 그런 것이다. 상대를 오랜 기간 알고 지낸 건 중요하지 않다. 서로 얼마나 단단한 마음으로 싸워왔는지가 훨씬 중요하다. 모래성처럼 작은 파도 한 번에 쉽게 무너져버리는 관계는 의미가 없다. 관계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도 들이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멀리하자. 나는 그동안 너무도 많은 모래성을 쌓았기에 쉽게 바스라졌다. 그리고 이젠 절대 모래성은 쌓지 않기로 다짐했다. 사실은 하나도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어쩔 수 없이 크고 작은 상처들을 받는다. 누군가의 장난스러운 말에, 냉정한 시선에, 책임감 없는 약속에, 돌아오지 않는 애정과 관심에, 우리를 아프게 하는 대상은 보통 사람이다. 상처받지 않고 성장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문제는 상처를 받았을 때 상처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마음 깊숙한 곳에 가라앉아 있다가 어느새 우리를 찌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처를 다루는 것은 정말 어렵다. 이제는 괜찮다는 말보다 괜찮지 않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버릇처럼 나의 상처들을 무시하며 괜찮은 척 살아왔다. 사람들을 만나며 받은 크고 작은 상처들을 제대로 살펴본 적이 없었다. 사실 많이 아팠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았고 표현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래서 괜찮은 척 웃어 보이며 살아왔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사실 그때의 나는 괜찮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쉽게 괜찮다고 말하며 웃어 보였을까?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을 좋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 이렇게 해서라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었기 때문일까? 혼자서 끝없이 고민하고 살다 보니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 그만 생각하기로 했다. 그동안의 나는 스스로를 억압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주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자고 다짐했다. 원인이 무엇이었든 간에 이제는 괜찮다는 말보다 괜찮지 않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예전의 나처럼 괜찮지 않지만
괜찮다고 말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느낀다. 괜찮다고 말해야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는 생각을 해서, 괜찮다고 말해야 조금이라도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저마다 다양한 이유로 억지로 웃으며 오늘도 괜찮다고 말하며 살아간다. 글을 쓰며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 글쓰기 수업을 하거나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의 상처들을 이야기해주면서 그렇게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을 전한다. 처음엔 다들 자신의 상태를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만 이내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편안해져 자신의 아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다. 분위기가 풀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눈 뒤에 조금은 밝아진 얼굴로 헤어진다.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 하기는 쉽지만 괜찮지 않다는 걸 드러내는 건 훨씬 어렵다.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남들 앞에서 늘 괜찮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으니 갑자기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두렵고 무서운 일이니까. 혹시나 이런 내 모습이 추해 보이고 사랑받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을 마주해야 하고 나만 알고 있던 나약함을 다른 이들에게 드러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조건 씩씩한 사람보다는 씩씩하게 자신의 아픔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끌리고 정이 간다. 나의 괜찮지 않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 나는 생각만큼 강하지 않다는 걸 아는 것.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아직 많이 힘들다는 것을 아는 것. 정말 괜찮아지기 위한 첫걸음이니까.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나에게 사고처럼 닥친 비극에 너무 빨리 일어나려 하지 않아도 되고, 너무 빨리 다시 웃으려 하지 않아도 되고, 너무 빨리 괜찮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역효과가 난다. 괜찮은 척 살아가는 날보다 어쩌면 한 번이라도 나의 온전한 상태를 마주보는 그 시간이 더 빠르게 나를 일으켜 세워줄지도 모른다. 예전에 나는 찌질했다. 예전에 나는 참 찌질했다. 상대의 마음에 들기 위해 내가 가진 것들을 전부 다 보여주며 줄 수 있을 만큼 털어서 줘버렸다. 이렇게 하면 상대도 나에게 똑같이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런 나를 좋아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관계를 구걸했다. 무작정 잘해주고 신경 써주고 언제나 상대가 먼저였다. 배려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도 내가 노력하여 이상적인 관계로 만들려고 했다. 그로 인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상대의 기분을 파악하고 나의 감정은 외면하면서 혼자 관계를 끌고 갔다. 무척 힘들었지만 이런 노력이 쌓이고 쌓여 서로를 단단하게 묶어주고 신뢰관계를 형성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아니었다. 처음부터 모두 관계의 시작이 일방적인 구걸이었기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관계가 될 수 없었다. 상대도 나만큼 나를 생각하고 나에게 다가와줘야 서로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상대도 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걸 알지 못했다. 상대가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면
그건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사람과 이루어진 관계는 그저 내가 필요하거나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사람들과 함께 웃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지만 어떤 이들은 나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다. 내가 생각하는 관계의 이상적인 모습이 무너졌을 때,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때 크게 상처를 받았고 무너졌다. 내 마음을 받기만 했던 그들을 원망했고, 한편으로 이런 그들을 믿고 진심을 다했던 내가 바보 같다며 스스로를 자책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동안 관계는 무조건 나의 노력으로 형성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가벼워질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관계를 새롭게 정의했다. 건강한 관계는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서로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여기서 말하는 노력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시간과 애정을 쏟는 노력이 아닌 일방적인 혼자만의 노력을 의미한다. 관계는 결코 혼자만의 노력으로 인해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제는 과감하게 말할 수 있다. 관계를 유지하고 끌고 가기 위해 혼자만 하는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서로가 노력하지 않는 관계는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우고 결국 상처를 준다. 그러니 힘들고 아프면서 당신만 노력하는 관계는 이어갈 필요가 없다. 누군가를 만난 순간부터 인지하지 못했어도 관계는 이미 시작된다. 노력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알아봐주고 귀하게 여겨주기 시작한다. 그러면 나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에게 고마워하고 똑같이 귀하게 여겨주면 된다. 노력해야만 좋은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나는 스스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있는 그대로의 나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니까. 여전히 관계 속에 무너지고 상처를 받긴 하지만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을 오래 생각하지 않는다. 최대한 빠르게 나의 신경에서 걷어내버린다. 더 이상 그들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그 대신 그만큼 나는 나를 아껴주는 이들에게만큼은 온 힘을 다해 나의 마음을 던질 준비를 한다. 우리는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나요? 그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 나는 쉽게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살아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는지 생각했다. 돌아보면 그동안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다. 행복한 일이 있어도 너무 크게 기뻐하지 않고, 불행한 일이 오더라도 너무 크게 슬퍼하지 않으려 했다. 삶은 좋은 일만 있지도 나쁜 일만 있지도 않다는 생각이 나를 지배했고, 그로 인해 감정의 격차가 크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행복에 대한 기대를 크게 하지 않게 된 것 같다. 행복이라는 게 별것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다고 믿으면 그것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불행 역시 마찬가지다. 불행한 상태가 꼭 나쁜 건가 라는 생각을 했다. 삶의 밑바닥에는 불행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불행한 상태는 없앨 수도 없고 완전히 벗어날 수도 없다고 생각했다. 단지 행복과 불행의 균형을 나 스스로 어떻게 하면 잘 조절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살아왔다. 삶의 균형이 좋아야 한다는 말은 쉽게 말해 마음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행복을 원하는 만큼 나에게 다가온 불행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 행복만을 바라지 말고 불행이 오더라도 그것을 담담하게 바라보고 받아들여야 한다. 무조건 긍정적이만 한 것도 좋지 않다. 오히려 나의 긍정적인 감정들 이면에 숨겨져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 내 안에 다양한 감정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담담하게 마주하는 것이 균형 잡힌 삶으로 가기 위한 연습이다. 생각해보면 행복이라는 건 삶에 있어 하나의 조건일 뿐이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건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 번쯤은 내가 너무 행복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빠져있진 않은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행복은 어쩌면 산의 정상을 오르는 일처럼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과 같을지도 모르니까. 행복을 대하는 태도만큼이나 불행을 대하는 태도 또한 발전시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착한 사람 말고 그냥 사람으로 살아요.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단 한 사람에게도 상처를 두지 않고 사는 법이 딱 하나 있다. 그건 모든 걸 나 혼자 감내하고 나 혼자만 상처받으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 주지 않으려고 배려하며 살다가 되레 가슴에 멍이 들고 자신을 잃어간다. 왜 그런 걸까? 묻고 또 물었다. 슬프지만 그 이유를 찾았다. 나에게 그런 사람이 필요해서였다. 내가 배려받고 싶고, 내가 이해받고 싶고,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준다면 상대방도 그렇게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며 살았는데 남는 건 상처밖에 없는 것 같다면 그건 내가 말도 안 되는 욕심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결국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하지도 배려해 줄 수도 없다. 내가 받고 싶은 행동들을 먼저 상대에게 해준다고 해서 상대가 그만큼 해줄 거라고 기대하는 건 바보 같은 생각이니까. 착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그냥 보통의 사람이 되려보려고 하는 건 어떨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누군가를 상처 입히며 이해하지 못할 때도
배려하지 않고 싶을 때도 있는 법이니까. 나도 사람이니까. 나도 평범한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이 행복해지는 시작이 아닐까? 나의 다듬어지지 않는 면에 사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한다. 웃기만 해도 사랑을 받았던 어린 시절을 지나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랑은 무조건적인 게 아닌 조건적이라는 걸 알게 된다. 아직 나의 모습을 다듬기 전에 나보다 얼굴이 예쁘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춤을 잘 추거나 내가 가지지 못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나보다 더 사랑받는 것을 보게 되면 그건 내가 가진 모습이 별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버린다. 그리고 비교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나 자신의 다듬어지지 않는 면들을 보게 되고 그것들을 못났다고 치부한다. 그것들을 다듬기보다 사랑받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따라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 역시 다듬어지지 않는 나의 모습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로 인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기 전에 내가 가진 모습 중에 사랑받기 좋은 모습들을 고르는 일을 먼저 배웠다. 자연스럽게 밝고 착한 아이의 모습들을 선택하고 늘 양보하고 말을 잘 듣고 화를 내지 않는 이런 아이로 살기 위해 노력했다. 끊임없이 나를 다듬고 꾸몄다. 그래서 예전의 나의 모습이 기억이 나지 않는 만큼 바꿔버렸다. 착한 사람, 배려심이 많은 사람, 필요할 때 늘 곁에 있어주는 사람, 잘 들어주는 사람, 언제나 밝은 사람,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자기 관리에 힘쓰는 사람, 책을 많이 읽는 사람같이 누군가가 좋아할 것 같은 모습이라면 무조건 따라하고 만들었다. 시간이 지나 열심히 노력한 끝에 스스로 만족할 만큼 괜찮은 모습들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열심히 만든 나의 모습을 사랑하는 척했다.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나를 그리 좋아해주지 않았다. 이런 모습을 갖기 위해 노력한 만큼 사랑해주지 않았다. 나는 분명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모습을 두루 갖춘 사람이 되었는데 왜 이들은 나를 좋아해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화가 나고 허무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깨닫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다른 사람에게만 맞춰온 나의 모습 속에는 내가 없었다. 쉽게 말해 매력이 없었다. 솔직함이 없었다. 단지 그들이 좋아할 만한 모습들만이 뒤섞인 혼종이었다. 스스로가 누군지도 모른 채 살아온 나를 좋아해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의 모습을 스스로 고민해보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 스스로의 모습에 확신을 잃고 타인의 인정과 사랑만을 바라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먼저 나의 모습들을 들여받아주고 못난 모습이어도 인정하고 사랑해주지 못하면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 뒤로 내 모습을 찾기 위해 무던하게 노력했다. 그동안 만들어놨던 모습들이 아닌 예전에 내가 사랑했던 조금은 투박하고 거칠지만
본래 나의 모습들을 기억하며 꺼내놓으려고 애썼다. 꾸며내기 전에 나는 어떤 모습의 사람이었는지, 예전에 나는 어떤 것들을 좋아했고 설레었는지,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 같은 것 등을 떠올리며 나의 조각들을 되찾기 시작했다. 조금 오래 걸렸지만 나는 어떤 걸 좋아했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 알게 되었다. 매끈하게 다듬어진 것도 정돈된 것도 아니었지만 이제는 이런 모습들을 숨기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 다듬어지지 않은 면들을 갖고 산다. 그것은 그리 멋져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볼품없어 보일 수도 있고 이런 면을 가진 나를 누군가는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모습들을 전부 타인의 시선에 맞춰 바꾸다 보면 나를 잃어버리게 된다. 사람은 결코 완벽해질 수 없으니까. 만약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나의 단점들이나 부족한 모습들이 전부 사라진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까? 절대 그렇지 않다. 내가 완벽해졌다고 해도 누군가는 분명 그런 내 모습에서 또 나의 단점을 찾아낼 것이다. 누군가가 그 모습을 싫어한다면 그건 그냥 그 사람의 취향이지 내가 틀린 것이 아니라고 받아들이면 된다. 나를 소중하게 대해주지 않는 타인들이 쉽게 내뱉는 책임감 없는 말들에 맞춰서 나를 바꿀 필요는 없다. 진정 내 사람이라면 나를 꾸미지 않아도 그 모습까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테니까. 괜찮다는 말을 나는 입에 달고 살았다. 늘 괜찮은 사람이었다. 괜찮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아프다고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걱정할 테니까. 아파도 괜찮다고 웃어 보였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걱정하는 게 싫었다. 왜 그랬는지 생각해보면 아파도 아프지 않다고 말하고 참는 것이 나의 또 다른 표현 방식이었다. 나의 괜찮음은 보잘것없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가장 최선의 방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면서도 누군가 한 번쯤은 나에게 너 진짜 괜찮냐고 물어봐 주길 바랐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런 기회는 오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항상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했다. 무서웠던 건 그렇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괜찮다고 말하며 살다 보니 나 스스로도 정말 내가 괜찮은 줄 알고 살았다는 것이다. 사실은 괜찮지 않았는데 내가 했던 거짓말에 나조차 속아버렸다. 결국 내가 괜찮지 않다는 걸 상기했을 때 삶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고 그때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글에 그동안 내가 품었던 아픔들과 가시들을 꺼내놓았다. 나의 상처를 서툰 방식으로 조금씩 바라봐주기 시작했다.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 왜 아픈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글러 적었다.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내가 나의 상처를 알아봐주는 건
그때가 언제든지 절대 늦지 않았다는 걸 배웠다. 내가 나의 아픔을 알아주는 건 그때가 언제든 절대 늦지 않았다고. 언제가 되었든 간에 내가 나를 알아주는 순간으로부터 새로운 삶은 시작된다고 스스로에게 알려주자. 우리의 아픔은 결국 아름다운 꽃봉오리를 맺게 되어 있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말했던 수많은 시간도 결국 예쁜 꽃을 피우기 위한 양분이었다는 것을 안다. 지금의 나의 글들 역시 아픔에서 시작되고 피어났다. 이것들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 새로운 꽃을 피우게 될 것이라 믿는다.